라디오쇼 선정 빅 레전드만 모십니다. 전설의 고수. 아주 롱롱타임어고 제가 이분이랑 외모로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들은 박명수를 지지했고 이분은 저보다 못한 비주얼로 낙인 찍혔죠. 이때의 앙금으로 박명수를 캐스팅하지 않는다라는 의혹이 지금 전 국민 사이에서 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자, 외모는 박명수에게 밀리지만 연출 능력은 탑 오브 탑입니다. 예, 끝없는 도전으로 이슈몰이하고 있는 전설의 스타 PD, 박명수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끈 김태우 PD 나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약간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저보다 더 긴장하신 것 같은데. 아니요. 좀 항상 이렇게 저 실전처럼 해요. 아까 예. 제작진분들이 평소보다 더 많이 좀 다운되어 계신다고. 다운은 안 됐어요. 다운은 안 됐고 사실 또 이렇게 또 빅스타 나오니까 제가 조금 저도 좀 긴장이 되긴 하네요. 실제로 이제 통화는 뭐 자주 하는데 네네. 얼굴 본 거 한 몇 년 만이죠? 한 3년 됐나요? 저희가 2년 전에 놀면만에서 뵙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밥 먹고. 예. 오래되지 않았네요. 네, 오래되지 예. 않았습니다. 근데 거리감이 느껴지네요. 예. 제가 주로 가끔 박명수 씨 이슈 생기고 논란 생길 때 연락을 가끔 드리죠. 문자로 저를 많이 약 올리잖아요. 네. 막 문자 그러면 보내가지고. 꼭 문자로 끝난 얘기를 다시 전화로 하셔서 예, 확인하려고 할 땐 제가 안 받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친근감을 좀 표하려고 네네. 일부러 이제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 온 거니까 네네. 안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박명수 씨하고는 저는 이렇게 안부를 자주 묻지는 않아도 네.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예. 그냥 평온한 오후가 지나길 바라는 그런 네, 사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제는 물론 이제 연출도 하지만 한 회사의 대표가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대표는 저희 다른 분한테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고요. 네. 저는 PD로서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또 컨텐츠들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하니까 좀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도 좀 찾아야 되고 새로운 기획을 해야 되는데 좀 유치한 질문이지만 나이도 있고 젊은 PD들과의 어떤 그 치열한 경쟁에서 어떻게 좀 잘하고 계십니까? 사실 앞으로 저희 회사도 제가 해야 될 회사보다는 네. 저를 믿고 저희 회사를 찾아준 후배들한테 더 많은 네. 기회를 주려고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예. 저는 아마 내후년까지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고 예. 그다음에 저희 후배들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 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한 회사가 되도록 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좀 오피셜적인 얘기를 좀 하고요. 네네. 예, 이번에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새로운 신입 사원을 뽑는데 굉장히 네네. 많은 분들이 오신 걸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 PD는 어떤 PD를 뽑나요? 궁금해요. 사실 예. 기존에 저희 회사에 있는 분들을 또 뽑을 필요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자기만의 색깔이 좀 있고 뭔가 여러 명 안에서도 본인만의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예, 있으면 예. 저희는 한 명이라도 더 모시고 싶은데 사실 저희 공간이나 여건이 이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서 최근에 지금 면접 보고 있는데 되게 조금 아쉬워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한 이유는 네. 예전에 김태호 PD가 MBC에 들어올 때 좀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하고 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네네. 빨간 물 들이고 뭐 이렇게 귀인가 어디 뚫고 네, 노란물. 노랑물이가 빨간물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튼 왔을 때 그 많은 분들이 제 좀 상태 안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뽑았어요. 네네네. 뽑아서 이렇게 또 굉장히 큰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김태호 PD도 이젠 뽑는 입장에서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을 뽑을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그냥 면접하다 보니까 예. 뭔가 딱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하면 네. 뭔가 편안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예. 거울 보고 집에서 저도 예전에 그랬던 김태호 PD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이제 자기 소개 한번 저는- 해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약간 이렇게 주변 이렇게 보면서 예.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 전 되게 전략적으로 예. 옆에 사람들 얘기 많이 들어야지 하고 옆에 분들 얘기할 때 약간 이렇게 뒤로 빼고 앉아가지고 예.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약간 이렇게 맞장구를 그렇게. 치고 했었던 기억이. 예. 뭐 굳이 그때도 뭐 어디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앞에 계신 분들 제가 입사해야 저희 상사지 뭐 길거리에서 보면 서로 인사 안 해도 되는 사이인데 뭐 굳이 얼어야 되나라는 생각으로 예. 편하게 했던 기억. 저랑 좀 비슷한 그런 또 이렇게 가치관이 있네요. PD가 나 써야 PD지 안 쓰면 남이지 뭐. 제가 박명수 씨 처음 뵀을 때가 딱 그 멘트 하고 지나갔어요. 어떤 제가 멘트요? 2001년도에 입사해서 예. 저 신입사원 PD들끼리 3층 로비, MP 3층 로비에 모여 있는데 예. 갑자기 박명수 씨가 쑥 나타나더니 제가 박명수 씨는 알죠. 그러니까 예. 인기는 없지만 인지도 높은 개그맨.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 뭐라고? 인기가 높진 않지만 해보자는 얘기야? 인지도는 높았기 때문에 예. 근데 갑자기 딱 불쑥 오셔서 당신들 신입사원 PD야 딱 그러셔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앞으로도 안 쓰면 우리 옆집 아저씨만도 못한 사람들이 하고서 예, 가셨었거든요. 예. 되게 당황스러워서 이쪽이 진짜 뭔가 정글 같구나. 네. 약간. 그래서 그때 그 인상이 되게 한 몇 년 동안 남아 있었던. 그때부터 저는 MZ 세대였어요. 예, 요즘 MZ 세대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MZ 세대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요새 저 화제가 되고 있던데 이효리 씨를 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갑시다. 이효리 씨를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집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딱 회사를 맡는 지 1년이 됐어요. 네네. 12월 16일이 이제 저희 창사 기념일인데 예. 그 회사 독립하고 나서 뭔가 회사를 모습을 갖춰가는 상황에서 그래도 프로그램을 하나 하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때 이제 이효리 씨하고 작년에 예. 서울 체크인이라는 프로그램 파일럿을 찍었고 예. 이제 그게 2년이 돼서 이제 올 상반기에 되게 좋은 성과를 냈는데 올 그 여름 지나고 한 9월 달쯤 이효리 씨가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갑자기. 한 달 뒤에 자기가 이제 캐나다로 그동안 입양 보냈던 강아지들 좀 보러 간 여행을 할 건데 아이디어 좋네. 기록을 남기고 싶다 예. 해서 근데 사실 해외 촬영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 저도 되게 좀 이게 준비가 가능할까 해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그럼 소수가 가자. 예. 그리고 자연스러움을 담자 해서 그냥 그 이유리 씨의 그 여행을 그냥 저희가 간섭하지 않고 기록을 했는데 그때 갈 때만 해도 사실 이게 방송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은 저는 별로 못했어요. 왜냐면 네. 날씨를 보니까 날씨가 계속 비가 예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이게 또 이유리 씨가 제주 친구하고 둘이 다닌 여행이다 보니까 뭔가 다른 여행 프로그램들 보면 막 셀럽분들 많이 나와서 되게 막 경치 좋은 데 가고 하는 이거는 이 이유리 씨하고 강아지들만의 어떤 교감을 따라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어떨지 좀 저희도 걱정이 됐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너무 생각지도 못했던 큰 감동이 있어서 이걸 TVN에서 방송을 하게 된 네네. 상황이죠. 그럼 네. 저희도 이제 그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때 같이 가신 거예요? 저는 안 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강아지가 이제 이효리 씨 알아보고 막 뛰어올 때 네네네. 눈물이 확 쏟아졌다는 그런 얘기가 네, 들려가지고 현지에서 저희 같이 갔던 후배랑 작가님들이 날마다 전해지는 그 리포트를 딱 들어보면 네. 점점점 이분들이 거기에 동화가 돼서 감정이 되게 촉촉해져 있는 그 목소리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현장에 좀 울림이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예, 문자가 왔네요. 캐나다 체크인 예능인가요, 다큐인가요?라고 하셨는데 뭡니까? 네, 이거는 사실 예능이다 다큐다 굳이 죄송한데 짧게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장르를 예. 나눌 필요 없이 예. 정말 시청자들의 그냥 공감이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뭐 장르는 뭐 따로 나누는 건 아니다. 네네. 예. 내년에는 일단 저 서울 체크인 지금 이제 캐나다 체크인이 방송이 되고 있죠. 네네네. 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좀 관심 한번 가져주시고 그 해외 스타 버전 체크인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좀 저만 빼고 하고 있네요. 네, 그 굉장히, 체크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 어떻게 활용해 볼까 고민을 많이 네, 하다가 네. 오히려 이유리 씨만 서울에 오는 게 서울 체크인이 아니라 해외 스타들이 한국에 왔을 때 예. 뭐 하고 놀지, 예. 어떤 일을 하실지를 따라다니는 약간 예. 그런 또 체크인 시리즈도 준비하고 있어서 누군지는 안 물어보겠지만 섭외가 돼 있나요? 섭외는 여러 분 접촉해서 어느 정도 예. 성과가 나오고 와, 있는 대박. 상황입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분이에요? 그쵸. 그렇지 모르는 사람 할 수 없겠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인터뷰 중에 예, 박명수 체크 아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인지, 어떤 서로 간의 어떤 그 친근감의 표현인지, 진짜 체크 아웃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기분이 저도 저희 주위에서 지금 굉장히 좀 불쾌했거든요.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박명수 씨가 사실 라디오 쇼도 그렇고 네네. 할명수도 그렇고 계속 그 출연 제의를 예. 작년부터 계속 해오셨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안 받겠다 해서 제가 그냥 예. 제 SNS 예, 때문에 예. 박명수 체크아웃을 해놨던 예, 거였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예. 저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저도 이제 재밌으라고 한 얘기니까 뭐를 어떻게 해서라도 저 재밌으시면 저는 뭐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명수 씨가 예전에 제가 SNS 그 유튜브 컨텐츠 제안했을 때 그때 거절하고 가시고 지금, 했던 게 할명수였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말이 길어집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PD도 조금 등한시했고, 그때 놀면 뭐하니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저를 좀 등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서로 피차 좀 길어지니까 이쯤에서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들이 뭐 좀 독특하게 와요. 뭐 박명수가 좋으냐, 뭐 유재석이 좋으냐, 뭐 이런 거 있고. 김태호 PD가 본 박명수 씨의 실제 성격은 어떠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누가 좋고 나쁘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 PD도 솔직히 무한도전하면서 우리 멤버들 다 자기 손가락인데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었겠습니까? 예, 그죠? 뭐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분명히 있긴 있죠. 분명히 있죠. 그걸 네. 밝혀야 큰 파장이 일면서 기사가
딱 뜨거든요. 그럴 생각 없습니까? 예, 그냥 제가 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본에는 좀 없는 얘기지만 그 MBC에 보면은 이제 뭐 옛날 예능이다, 5분 순삭이다 이런 거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뷰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네네. 예. 그 중에는 제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박명수 씨가 한 게 상당히 많았죠. 예, 그걸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 박명수 씨는 거의 그러니까 한 2014년 전후로 활약이 엄청났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찾아보면 2014년 이후에는 많이 없으셨고.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하셨던 이 코미디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봐도 재밌는 것들이 많고 예. 또 그때 당시에는 약간 좀 저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했던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되게 흔한 그 멘트나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박명수 씨를 항상 그 저희 무한도전 홈런 타자 4번 타자로 생각을 했었어요. 김태호 PD가 예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예, 형이 저희 월급 준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제 가끔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좀 했었죠. 뻥이었군요. 속았네. 저도 근데 요즘은 제가 또 착했던 사람 같아요. 저는 다 믿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요즘은 살짝 이유리 씨랑 그 캐나다 체크인 하면서 이제 이유리 씨 제안으로 캐나다에 가서 이걸 찍고 오면서 갑자기 불현듯 떠오른 옛날 기억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이제 박명수 씨가 저희 계속 회의실 찾아오셔가지고 뭘 같이 찍어달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죠? 그때가 2014년도였는데 그때 유재석 형님이 엑소하고 댄싱킹이라는 그 노래를 가지고 공연 준비할 때였는데 그거 기억나요. 박명수 씨가 상당히 좀 불만을 표시하면서 왜 매번 메뚜기만 띄워주냐. 그럼 틀린 얘기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나도 BTS랑 뭐 하나 하게 해줘라 했는데 그때가 BTS가 2014년 8월 달인가가 불타오르네로 엄청 큰 화제를 일으킨 걸 형이 또 냄새를 맡으신 거죠. 이거 좀 근데 이제 심하게 나가네요. 좋습니다. 저 준비한 게 많으니까. 작가님이 그쪽과 연락해가지고 그쪽 되게 긍정적인 답을 얻었는데 저희가 이제 약간 나중에 미안한 상황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안 할 것 같아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안 했던 게 가끔은 이게 좀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생각해보면 또 그때 제가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BTS가 지금의 BTS가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BTS는 BTS 세대로 가는 거고 나는 나대로 가는 거지. 내가 뭐 그때 열심히 안 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형님이 그 외부에 가서 청소년 강의하실 때 그 무한도전에서 나갔었는데 강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자신감과 노력. 내용이 뭐였냐면 엄청난 자신감 있으면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실 때였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뭐 거칠게 나오시는데 좋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김태호 PD가 사실 저도 무한도전의 멤버가 된 게 행운이고 무한도전 덕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건 맞는 얘기인데 김태호 PD도 이제 무한도전을 너무 잘 연출했고 국민 예능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해주고 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태호 PD가 생각하는 무한도전을 되돌아보면서 가장 좀 내가 해도 참 이건 기억에 남는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편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 질문 가끔 좀 듣는데 제일 오늘은 꼭 그걸 여쭤봐야죠.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뭐 한 편 기억이 안 남는 게 없죠. 없고 그 초창기에 사실 저도 이 무한도전을 뭔가 제가 뭔가 전략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진짜 그냥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유재석 씨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얻어서 연일 무한도전이 없어지면 제 프로그램 새로 기획할 때 섭외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갔던 프로그램인데 의도치 않게 이게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결국은 우리를 뭔가 이렇게 평균 이하로 그 측정하던 그 좀 기준을 우리가 바꿔보자는 생각으로 저희가 열심히 매번 회의하고 모여서 또 좋은 아이디어 내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유튜브 보면 뭐 피식대학이나 뭐 이렇게 메타 코미디 클럽처럼 뭔가 개그맨들이 모여 자기들의 개성을 나타내는 채널들을 만들잖아요. 약간 저희도 약간 그때 그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기억에 남는 편이 있어요. 그래도 정말 많은 작품을 했지만 PD가 보는 거랑 또 우리가 보는 건 다르잖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내가 제일 웃겼던 게 기억에 남는 거고. 명성님은 제일 재미있는 거 기억에 남으시겠죠. 제가 제일 웃겼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처럼 연출자는 좀 그거를 좀 위에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좀 내가 잘했다, 또 안타깝다 하나씩만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는 그냥 거의 마지막에 했던 것 중에 하나 헬기 몰카 같은 경우는 그래 기억나요. 그 주 방송 분량이 부족해가지고 녹화 전날 새벽에 부랴부랴 생각이 나서
그 딱 준비해서 했던 건데 잘 돼서 아, 그냥 저도 눈 감고 가면서 리얼하더라고. 네네네. 뭐야 막 그랬었는데. 예. 그랬고 그리고 그 잘 안 됐던 거는 좀비 특집이 그건 연출진 잘못이죠. 그렇죠. 제가 사다리 발로 찼다고 그거 하나 때문에 녹화가 무너지는 건 아니요, 잘못된 거죠. 박명수 씨 잘못은 아니라 아니에요? 저희가 예. 너무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할 거라 생각을 믿었던 게 좀 제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런 외부에서의 어떤 외계인들이 그 좀비가 쳐들어왔을 때 예. 이거는 다 같이 담합해서 얘네들 이겨낼 거다라고 그냥 흔히 영화에서 학습된 대로 생각했던 게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도 너무 시간이 오늘 질문을 못하고 시간이 다 끝났네요. 자, 1부 여기서 마감하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 질문 위주로 가겠습니다. 많은 질문 보내주세요. 바로 이어집니다.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예능 천재, 예능 최고의 PD, 스타 PD 김태효 PD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이지선 님이 제작사를 옮기고 수입이 어떠세요? 더 나아졌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말씀할 수 있으시겠어요? 네, 뭐 수입은 제가 뭐 크게 나아지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어차피 저도 이제 그 안에서 회사를 만들긴 했지만 네. 이제 뭐 월급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 받은 것도 회사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앞으로 몇 년간 더 열심히 또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PD 할 때보다는 좀 편합니까? 좀 뭐 밤새서 편집하지 않고 하니까 좀 저녁에는 제대로 좀 주무시고 예전에는 저기 회의하고 편집하느라고 막 커피도 올리고 뭐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지만 막 어디 안 좋아서 수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술 받고 한 며칠 뒤에 나가서 추격전을 할 때 아이고. 제가 그 박명수 씨한테 제가 그 거즈를 보여줬더니 박명수 씨가 막 웃었던 기억이 좀 나요. 예. 저도 기억나요. 근데 그때는 정말 저희가 끊어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사실 뭐 저의 개인 신변이나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멈출 수 있는 이유는 전혀 안 됐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저희가 좀 제작 기간을 기획 기간도 길게 갖고 네. 또 시즌제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획 단계 때는 그나마 조금 좀 여유 있게 진행하면서 뭔가 좀 그때 못했던 가족들도 챙길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네. M본부에 있을 때는 매주 이제 시청률표를 보면서 좀 괴로워할 때도 있고 네네네. 즐거워할 때도 있는데 지금도 이제 뭐 시청률 비슷한 게 나오긴 하잖아요. 네, 나오긴 하는데 뭐 저희가 요즘은 이제 애초에 처음 기획할 때부터 이거는 대중을 위한 거다, 뭐 국민 예능이다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라 명확한 타겟층한테 보여드릴 목적으로 딱 가는 것들이 있는 것들은 오히려 SNS나 뭐 약간 그 화제성 이런 것들로 많이 좀 보고 하는 편이에요. 결국은 뭐 어떤 결과에 대한 거는 좀 지켜보게 되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우리 K0625님이 주셨는데 악뮤의 이찬혁 닮았다는 소리 안 들었냐고. 네. 패션에 관심이 많은데 그런 얘기 들었냐고 하셨는데 요새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요즘은 없고요. 찬혁 씨랑은 제가 몇 년 전에 좀 닮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최근에 뵀는데 저보다 훨씬 더 연예인이시니까 멋있으시더라고요. 김태호 씨도 좀 이렇게 치아 교정하고 좀 잘생기려고 노력하셨죠? 노력한 건 솔직히 아니고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지고 외모 지고 좀 노력하셨죠? 네, 저희 아내 손에 끌려 치과에 갔었던 기억이 좀 나고요. 사실 그 이후에 다시 그거를 했으면 제가 이기지 않았을까. 김태호 PD 저보다 훨씬 낫죠. 저는 차라리 못 못생기고 웃기는 게 더 못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황민서님이 제 동생 꿈이 PD인데 PD 앞으로도 괜찮냐 이 직업 어떻게 좀 괜찮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결국 PD는 예전에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예능 PD가 다 합쳐서 200명이 안 되던 시절이거든요. MBC, SBS, KBS 합쳐서. 지금은 사실 굳이 이렇게 뭐 큰 플랫폼 오지 않아도 유튜브로서 본인의 색깔들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충분히 PD라는 이제 명함보다는 크리에이터라는 명함으로 확장돼서 훨씬 재미있는 일들 많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또 뭐 그 외에 이제 김유라님도 주셨는데 김태호 PD가 볼 때 좀 유독 눈에 띄는 개그맨이나 유튜버가 있는지 혹은 또 눈여겨 보는 유튜브가 있는지. 요즘 사실 유튜브 보느라고 많은 시간을 이동하면서 또 이제 쉬는 시간에 많이 할애하고 있는데 뭐 피식대학도 상당히 재밌게 보고 있고요. 뭐 빠더너스도 재밌게 보고 있고 무슨 뭐 나몰라 패밀리도 재밌게 보고 있고 다 계속 이렇게 관찰을 하시는군요. 뭐 또 그거 뭐였죠? 하여튼 그 메가 코미디, 메타 코미디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재밌게 보고 있고 뭐 최근에 또 막 신도시 부부 이런 것들도 또 쭉 계속 제가 구독하면서 할명수 보시나요? 할명수?
지금 97만 5천 가고 있는데 예. 보겠습니다. 아, 이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 가끔 이렇게 화제성 있는 것들은 골라보고 예.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무도 멤버와의 단톡방이 있냐고 하셨는데 4053님은 예, 단톡방은 없죠? 예. 근데 단톡 카카오톡을 안 하시는 분도 예, 계시고 하니까. 저도 안 하고 재석 씨도 안 할 네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김태호 PD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예 아니면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주시고 거기에 짧게 또 부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호는 예지 능력의 고수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네. 진짜 아니에요? 이거 사실 요즘 그 화제가 되고 있는 어법무 예. 다 거의 대부분이 박명수 씨 이제 발언에서 비롯된 것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네. 제가 역으로 좀 궁금했어요. 그런 것들 그냥 예. 뭔가 이렇게 그냥 평소대로 원래 그 의식 없이 그냥 하신 멘트들이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데 저도 다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태호 PD가 판을 깔아줬잖아요. 예, 우리 군대 갔을 때 필승 I can do. 네네네. yes I can은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다. 예, 약간 그런 거 네. 있고 김태호 PD도 알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예, 네, 알고 있죠. 그 얘기를 왜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무한도전 짤들이 예전 것들이 지금 와가지고 뭐 원조였다. 벌써 예지 능력이 있어서 미래를 내다봤다 이런 얘기들 들리는데 그런 걸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예. 근데 뭐 저희가 워낙 많은 회차 에피소드를 네. 하다 보니까 예. 저희가 사실 저희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심지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예측하는 것들도 했었던 터라 네. 그런 것들이 다 요즘 와서 보면 하나하나가 되게 좀 예측한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네. 예.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한 건 아니지만 그쵸, 그게 이제 네네. 그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네네네. 좀 신기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태호 PD가 추구한 리얼리티가 영원한 트렌드가 지금 된 상황이에요. 그죠? 이 요즘 전체 트렌드가. 리얼리티, 예, 버라이티. 리얼리티. 예. 그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를 좀 내다보는 연출자로서 무한도전 멤버들의 미래를 좀 한 분 한 분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이게 좀 화제가 될 것 같은데. 먼저 유재석 씨부터 좀 미래 좀 내다봐 주시죠. 이건 좀 개인적인 그냥 질문이에요. 네. 뭐 그럼 계속되지 않을까? 이건 질문이 예.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냐고 앞으로 우리 무도를 했던 멤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유석 씨는 계속해서 한국 예능사와 함께 가시겠죠. 다른 분들은 네. 모르겠다. 얼마 전에 제가 예. 그 질문을 받았었어요. 어떤 박명수 질문이요? 씨 축구로 치면 박명수 씨의 역할은 뭐냐 그래서 예. 스트라이커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골라인 안에서만 골을 기다리는 스트라이커. 네, 그래서 이분의 예. 그 골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네. 약간 하하 씨의 어떤 킬 패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예. 얘기 했더니 누가 그럼 유재석 씨 역할은 뭐냐? 아, 그래서 좋아요. 그때 예. 답변했던 게 말을 유재석님은 피파다. 피파. 네, 그냥 어. 사실 이 의미 없는 발길들을 골로 킥으로 정리시켜 주시는 피파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넌 벤투냐? 진짜 전 정말. 벤투 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말을 이렇게 김태호 PD는 말을 잘 돌려요. 저는 이제 한 분 한 분 얘기하면서 좀 재미를 좀 이렇게 찾으려고 그랬는데 좋습니다. 워낙 뭐 다른 분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고 잘 하시니까 좋습니다. 저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만 저 활동하고 있는데 좀 미래가 밝습니까? 저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사실 박명수 씨는 예. 본인 지금 위치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냥 이렇게 안착하는 의지도 있으시지만 어떻게 알았지? 반대로 또 그 새로 바뀌는 트렌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조급해하시는 어떻게 분이잖아요.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마음이 항상 몸을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한의사네, 한의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진짜, 계속해서 이쪽에서 예. 그 특히 젊은 세대하고 소통하는 능력은 또 출중하시니까 예. 계속해서 저희한테 웃음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웃음을 좀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어려울까요? 당황스러운. 알겠습니다. 네. 예. 뭐 저야 뭐 영광이죠. 김태호 PD는 책임 안 질 소리는 안 하거든요. 제가 한 괜히 제가 10수년을 오늘- 같이 지내봤지만 이 방송 떨어. 예. 책임 안 질 소리 안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두 번째 나는 다른 사람 얘기 좀 해줄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질문입니다. 김태호는 될 놈 될의 고수다. 예, 아십니까? 그게 뭔가요? 당시 일화를 좀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인턴 합격했으나 정장 입기 싫어서 거절. 친구랑 놀다가 원서 접수 못함. 최종 면접 합격했으나 재학 증명서 미제출.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라도 될 놈은 된다는 거예요. 네네. 예. MBC 노란 머리에 피어싱 차림으로 면접을 봄. 당시 예능 국장이 인물 때문에 뽑았다 이야기. 차라리 그렇게 따지면 개그맨으로 뽑았어야 되는데
PD를 예전에 뽑았단 말이에요. 그거 기억나세요? 저 예전에 코미디하우스 발령 받았을 때, 예. 제 녹화장에 서 있는 어떤 분이 예. 그 좀 연세 좀 아, 있으신 우리 선배. 그 예. 개그맨이 오셔서 예. 왜도 신인 개그맨이 인사 안 하냐고 저 크게 한번 혼내시려고 했는데 보여주셨잖아요. 기억이 나요. 예, 외모는 뭐 거의 이제 뭐 저 그때다 지금은 뭐 이제 자리를 잡았고 사람 이제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제 한 회사를 또 경영하고 또 연출을 하다 보니까 김태호 씨도 얼굴이 좀 더 예전보다 편안해지신 느낌은 들어요. 예. 뭐 말은 안 해요. 그래 얘기 말을 해야지. 여보세요? 네네. 예, 편안한 느낌이 든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얼굴이. 네. 예. 얼굴 좋아졌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예. 좀 실제적으로도 마음이 좀 더 편하죠, 지금은. 네. 그러세요? 뭐 그럼 제가 제 자화자찬을 예, 아까는 말 많이 하는데 또 갑자기 단답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자, 3240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 김태 PD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안에서만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나는 근데 그게 좋아요. 저는 그게 좋고 저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안에서만 하는 거, 바깥에서 못 하는 건 못 하는 거고. 질문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무한도전을 네네. 그 시즌제로 다시 네네네. 진행하는 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 어떤지. 그러니까 다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아쉬워하거든요. 이거는 사실 제가 무한도전 저희가 2018년 3월 31일 날 끝나고 나서 그것까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구나. 그럼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울었어요? 그날 저하고 유재석님만 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안 울었는데요. 형님 유재석님이 그때 그 끝나고 하셨던 말씀이 예. 너무 울컥해서 눈물이 나려고 했는데 앞에서 박명수 씨하고 정준하 씨가 울고 계셔서 눈물을 참으셨다고 했었던. 나는 언제 기억이 없. 나는 원래 안 우는데 다 참을만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렇게 뭐 사실 10년 이상 같이 했던 스태프들 네, 가족들하고 이제 마지막 촬영이니까 그게 되게 그렇죠. 잊혀질 수는 없죠. 예, 울었을 거예요. 예. 그 이후에도 사실 MBC에서도 그렇고 저나 저희 이제 출연자분들이 계속 어떻게든 한번 시즌제로도 아마 작년에도 제가 여름에 전화드려서 10회로도 한번 해보자.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때 예. 이제 그게 뜻이 안 모아져가지고 그때 이제 못했었죠. 네, 예, 좀 아쉽네요. 많은 네. 분들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안 하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안 한 것도 그죠? 뭐 서로 장점이 있겠지만 너무 지금까지 잘 해놨는데 괜히 실패했다가 괜히 어설프게 나다가 욕 먹느니 박수 칠 때 떠난 것도 나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예. 뭐 그 무한도전 출연자분들은 앉아서 사실 토크만 해도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런 게 나중에 가능할까요? 예전에 우리가 무한도전 할 때 20-30년 후에 늙었을 때의 모습을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2000회 특집. 서로가 이제 더 철이 들고 서로가 좀 마음이 더 편안해진다면 언젠가 다 모여서 그거 이제 언젠가라는 게 너무 뒷날 말고요. 좀 가까운 시일 내에 한번 만나서 그냥 예전 얘기도 좀 하면서 아니면 뭐 또 새로운 또 예능을 하든지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지금은 뭐 이제 끝난 지가 좀 됐지만 네. 결과적으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 시간을 만들어 왔던 거니까. 그렇죠. 저희만의 추억이 아니라 시청자분들과 함께했던 추억이라 예. 상당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지금도 이제 연출하죠. 지금도 이제 같이 만들고 같이 편집도 같이 하고 하겠지만 제가 10여 년 동안 봐오면서 별다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옷만 좀 예쁜 거 사 입고 그런 거에 만족을 하시는 거지. 본인만의 그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좀 스트레스 받고 막 잠 못 자고 그랬는데 네. 요즘은 그냥 다 뜻이 있겠지. 뭐 뭔가 좋은 결말로 가기 위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방향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무한도전하면서 또 생겼던 약간 버릇 중에 하나가 건망증이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좋은 일 싫은 일 다 빨리빨리 잃어버리는. 저도 건망증이 너무 심해요. 네네네. 예. 그 무한도전을 하면서 저희 멤버가 뭐 수시로 한 명씩 들어왔다 나갔다도 네네네네. 했었고, 여러 가지 뭐 좀 제가 정준하 씨랑 TVN 가서 싸운 적도 있었고, 싸움이야 뭐. 저 형들 또 싸웠다 그런 거 있었고, 네, 2년에 한 번씩 크게 싸우셔가지고. 가만히 계세요. 조정 경기장에서도 좀 작은 다툼이 있었고, 그 서로가 다른 캐릭터가 서로 부딪히다 보니 마음이 안 맞을 때는 약간의 트러블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그냥 김태호 PD가 그거를 위해서 잘 어레인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을요? 그러니까 싸움이 아니라 7명이 이제 서로 다르다 보니 네네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분량도 좀 맞춰줘야 되고 네네네. 일방적으로 이 사람 특징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의 컨트롤은 어떤 식으로 좀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캐릭터가 다 다른데. 예.
뭐 사실 그거는 또 저의 뭐 연출이나 기획 능력보다는 네. 워낙 멤버들이 사실 선수시잖아요. 어. 가끔 추격전 하다 보면 네. 여기서 그냥 바로 해결해 버리면 뭔가 좀 심심할까봐 예. 저희도 보면 아 이분이 약간 고민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일 때가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항상 이제 뭔가 돈이 끼면 박명수 씨가 진짜 열심히 하시잖아요. 아이고 지금 말씀 좀. 네, 그 근데 돈이 그 1,000원짜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얼마야? 100만 원인가 그 놓고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다른 분들도 가끔 하다 보면 약간 그런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바로 해결해 버리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네, 이런 네, 네. 갈등들도 하시지만 네. 하여튼 돈도 갖고 싶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까지 생각하시는 좀 예.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예. 아 이게 정말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어가고 기획하는 사람들이라 다르구나 느낌들을 많이 좀 들었어요. 아 저희 멤버들한테 다. 그렇죠. 예, 네. 예. 저는 출연자라고 생각했던 경우도 물론 있었지만 때때로는 제가 의지하는 동료 PD들 네. 그 연출자들이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제가 저 무한도전을 하면서 뭐 우리 저 가요제들이 많았잖아요. 예. 네네. 뭐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어서 제가 그때 그 노래 가지고 리믹스해서 지금도 계속 잘 그렇군요. 사용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안동 가셨을 때도 연락 제가 한번 드렸었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가요제 때 그 기억이 좀 나세요? 그럼요. 예, 어떤 가요제가 가장 좀 기억이 남으세요? 예, 진짜 워낙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예. 항상 근데 가요제는 저희가 준비한 거 이상으로 반응이 오셔서 예. 좀 이게 대처 불가인 경우들이 너무 많았었던 예, 기억이 예, 좀 예. 나요. 그러니까 뭐 평창 때도 아, 평창 때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관객을 3만 명 수용하고 예. 못 들어오신 분들은 저 보조 경기장에서 한 3만 명 정도 또 그냥 LED로 보시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넘쳐서 저 산을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그래서 막 저희가 다급하게 막 팀 보내서 예. 또 막 안내하고 했던 그렇죠, 기억도 그렇죠, 나고 그렇죠.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 때는 이 서해대교가 그냥 예. 막혀버렸던 상황이 좀 생겼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면서도 이거 조금 더 나중에 더 준비 철저히 해서 네. 좀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아쉽네요. 진짜 그게 계속 이어졌으면은 뭐 좀 욕심일지 모르지만 방탄과도 함께 할 수 있었고 예,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좀 일찍 또 이렇게 좀 아쉽게 좀 이렇게 그렇게 돼서 좀 많이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K9049님이 오징어 게임 빌딩 줄다리기 명수형 아이디어잖아요라고 PD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작년에 오징어 게임 나왔을 때 박명수 씨가 저한테 전화 주셨어요. 이거 내 아이디어인데 쟤네들이 자기 거 나한테 허락받지 않고 쓰고 있다. 이거 소송 걸 건데 너가 증인 좀 서줘. 그래서 그때 제가 형님한테 그때 답변 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제 기억에는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그 공중에서 외줄타기 하시는 스턴트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세계무역센터 이 빌딩 위를 지금은 없는 그 빌딩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걸로 기억했거든요. 예, 예. 근데 박명수 씨가 아니다. 이거 내 아이디어다. 그때 너도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그냥 저 빌딩 위에서 줄다리기 해가지고 몇 명 떨어뜨리고 끝내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자부지간에 그 얘기를 듣고 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예. 네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약간 또 논란이 생길까봐 걱정했는데. 네. 저도 생각할 줄 알죠. 예. 김태우 씨한테 장난으로 그런 거죠. 네네. 자, 이게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저 많은 애청자 여러분과 또 김태우 PD의 또 작품을 또 함께 또 봐주신 우리 시청자들 또 다 듣고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지난 그러니까 MBC 입사한 지가 21년이 넘었으니까 지금 PD 생활하면서 사실 어떤 PD보다도 과분한 사랑 받고 과분한 또 좋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이걸 또 더 누리겠다는 건 저희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제가 좋은 환경 만들어서 저희 후배들한테 또 좋은 크리에이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가 남은 그 PD 인생에 있어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좀 네. 들어서 항상 그 차세대 새로운 크리에이터들 또 뭐 출연자들 위해서 좀 많이 애쓰는 저와 저희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체크아웃이 아닌 체크인이 되도록 저도 더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수 씨 저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